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인간을 움직이는 영향력의 비밀, 인플루언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강연 시작하시기 전에 식사를 안 하시던데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저도 당연히 사람이고 어떤 행사를 앞두고는 늘 긴장을 합니다. 물론 제가 교육을 할 때는 긴장이 아니라 설렘이고 흥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떨리죠. 오늘 특히나 저보다 연배도 많고 또 각계 각층의 지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이 됐어요. 근데 이제 밥을 안 먹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도피 투쟁 반응이라고 하는 신체 반응이 있는데 긴장을 했을 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이 도피,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뇌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.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바뀌고 어떤 신체도 좀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상황 이퀄 위기 상황, 위협 상황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했다. 그럴 때에는 우리 뇌가 반응하기에는 얘 지금 위험하다. 그러면서 과거 선사시대에 일어났던 반응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. 선사시대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맹수가 쫓아오거나 부족이 쫓아와서 뭐 구타당해서 맞아 죽거나 뭐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긴장 상황이 되면 또는 흥분 상황이 되면 피가 도망가기 위해 필요한 기관으로 다 몰립니다. 그게 대표적인 게 손과 발이죠. 상대적으로 위장 같은 경우는 피가 덜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좀 줄어들게 돼요. 그래서 긴장했을 때 제가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체하거나 또는 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거나 그런 게 생겨서 오히려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불상사가 생기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긴장할 때는 오히려 좀 밥을 먹지 않고요. 대신에 수분 섭취 정도는 해줍니다. 물을 많이 마시면 또 화장실에 가니까 입이 마르거든요. 긴장하면 그거를 없애줄 정도로 물을 좀 먹어주는 정도만 하죠. 실제로 그랬던 경험 있으신가요? 물론 있죠.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강의할 때는 힘이 필요하니까 많이 먹어야겠다. 그래서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더 먹었습니다. 근데 더 먹으면 필시 얹혔어요. 강의할 때 속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트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 뒤로는 잘 안 먹게 됐고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신체적인 원인이 있었구나. 이게 그냥 뭐 긴장해서 단순히 뭐 소화가 안 되는구나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죠. 그러면 강연이 끝날 때까지도 배고픔을 잘 모르시는 상태이신 건가요? 이게 재밌는 질문인 게 우리가 전쟁에서 총을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 영화에서는 총 맞으면 으아 하고 막 쓰러지잖아요. 근데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낍니다. 그러니까 그 통증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과다출혈로 죽는다고 하거든요. 마찬가지예요. 저도 그 무대에 있는 상황에서는 엄청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적으로 저는 들어가기 전에 흥분 상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요. 아까도 뭐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엄청 그 비트도 빠르고 되게 웅장한 음악 같은 클래식 음악 같은 막 큰 소리로 틀어놨잖아요. 그런 걸 들으면서 저 의식적으로 그런 흥분 상태를 만들어 두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그런 거는 못 느끼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간 취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의식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두고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배고픔은 못 느껴요. 그럼 혹시 그 흥분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? 되게 좋은 질문인데 발표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아마 내가 할 말이 기억이 안 나거나 또는 잘못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을 했다거나 또는 뭐 프레젠테이션이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요.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중들이 내가 하는 모든 거를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. 실수가 언제 진짜 큰 사고가 되냐면요. 내가 그 실수를 실수로 받아들이고 거듭 사과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시킬 때 그런 거예요. 베테랑 가수들은 노래를 하다가 마이크가 안 나온다 어떻게 하죠? 관중한테 주잖아요. 만약에 그 순간에 왜 이래 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면 방송 사고가 되는 거죠. 누구나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. 근데 실수하는 상황에 그 실수를 막 죄송합니다 사과하면서 얘기하면 좀 초보자죠. 베테랑들은 문제가 생겨도 잠깐 문제가 생긴 김에 우리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? 라고 화제를 돌릴 수도 있고요.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문제를 언급하면 오히려 더 당황하고 문제가 커질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
이거는 사실 준비 단계부터 좀 달라야 되는데요. 내가 스크립트를 외웠다. 암기해서 하면 뭔가 기억 안 날 때 도미노 현상으로 다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암기하는 것보다 이 스크립트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이해하면 기억이 안 나도 내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뭐였는지 그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수 뭔가 생각이 안 난다? 그러면은 그럴 때는 아마 준비 단계부터 좀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고, 실수했을 때는 실수는 누구나 한다. 거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. 강연을 하시다 보면은 앞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이 다 다르시잖아요. 그러면은 그 반응도를 파악하시는 혹시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아마 많은 분이 느끼실 거예요. 발표할 때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거나 어디 잘하나 보자 뭐 이런 표정을 있는 분들도 있고, 아예 핸드폰을 만지는 분도 있고, 다양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저만의 요령이 뭐냐면요,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걸 다 살핀다고 해도, 만약에 제가 알아차렸다고 해도 그분을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우호적인 사람을 찾습니다. 우호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. 한 명 이상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랑 아이 컨택 하면서 용기를 얻고, 그래 그래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내 말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구나,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죠.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.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강의 내용도 수정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여러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심리적으로 압박되고 위축되지 않으려면 우호적인 사람, 1대 다가 아니라 1대 1의 관계를 그 상황에서 맺어주면 훨씬 더 좀 유연하게 그리고 좀 여유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닙니다. 긴장도 되고, 또 여러 가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, 기억 안 나면 어떡하지, 여러 가지 걱정도 될 거고. 근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.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런 요령들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터득해 나갈수록 분명히 여러분도 잘하게 될 거고,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는 능력을 키워 나갈수록 더 많은 기회를 손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제 채널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인플루언싱이라고 하는 교육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인간의 심리,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제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받으실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여기 아래 링크에 남겨놓을 거고, 또 여러분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유익한 자료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